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오늘 또 이 영상을 열어주신 과객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춘분이 지났습니다. 봄의 계절로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에어컨을 켜야 할 조건의 시대가 왔는데 이 자동차가 겨울에 어떻게 지났을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자동차로 보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셨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속을 끓이고 있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자 여러분께는 축하를 드리면서 나머지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동차 베라크루즈입니다. 11만 9,960km 주행을 했습니다. 2010년식 3.8 멀티포인트 인젝션의 MPI 엔진입니다. 디젤 자동차가 많은 반면에 일부라도 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애태우고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정비 방향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올해 2월에 올 2월이에요? 네. 2월달에 사서 정비한 게 뭐뭐 정비했습니까? 흡기 클리닝 전부 다 했고요. 흡기 클리닝 했고요. 인젝터 클리닝 하고 예.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전부 다 교체했고요. 예. 산소 센서인가? 네. 그거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공기 조절 밸브 같은 거 네. 그거까지 다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증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떤 증상인가? 증상은 정차 중에 엉덩이 쪽에서 약간 툭툭 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정차 중에 D 모드에서 네. 진동이 좀 많이 심하고 네. 그 진동으로 인해서 공진음이 네. 머리를 울려가지고 네. 장거리 주행 시에는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 오케이. 그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엔진 미미까지 전부 다 교환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고쳐졌어야 되죠. 그런데 안 고쳐졌지 않습니까? 스캐너를 걸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노킹 조정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시린더 1부터 6번까지 0.75, 0.75 그리고 0000 나옵니다. 1번과 2번의 진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 4, 5, 6번은 정상이다. 진동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1번과 2번 쪽은 진동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시고요. 캠의 실제 위치 뱅크 2, 캠 실제 위치 뱅크 1, 뱅크 1 나와 있고요. 0.1, 0.1 그 다음에 0.4 이 바뀌죠. 무엇 때문에 이럴까? 공연비 보정 제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 나옵니다. 연료 분사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1.64, 1.64, 1.64 쭉 나가는데 보고 있으면 금방 바뀌죠. 0.82로 시리즈 4번에서 0.82로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연료 분사 시간을 보면 돌아가면서 0.82, 1.64 나오고 있습니다. 점화시기를 보면 지극히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입니다. 엔진 회전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680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목표 공회전 속도가 710입니다. 30rpm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냉각수 온도 보이십니까? 98.3도 나옵니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14.2kg/h입니다. 1시간당 14.2kg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영우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노크 센서를 통해서 시린더별로 발생하는 출력의 세기가 다르면 출력을 줄이는 쪽, 노킹 제어 쪽입니다. 6개의 시린더 중에서 1번과 2번은 출력을 줄이는 제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정비할 때 노킹 제어라고 해서 저기에 마이너스 값이 뜨니까 노크 센서가 불량났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린더별로 발생하는 힘이 균일하지 못해서 연료 분사를 통해서 또 점화 타이밍을 통해서 노킹 제어 값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노크 센서가 불량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권영우 영상을 보셨던 여러분이라면 압축말 온도가 낮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린더별로 출력이 고르지 못하다. 6개의 시린더에서 힘이 균일하지 못하면 시린더의 힘을 균일하게 맞춘다. 이것이 엔진 진동으로 나타나고 잠들기 좋은 안마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진동이 있다 그러면 또 뭘 바꾸나 이러지 마시고요. 왜 바꾸려고 말하십니까? 물론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바꾸지 않고 정비할 것이 있다면 정비하십시오. 그걸 권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에서 주범이 있습니다. 첫째,
냉각수입니다. 98.3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30분 이상 시동을 꺼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단기를 걸고 한 5분 만에 측정을 하는 거니까 98.3도는 덜 올라간 상태라는 뜻이고요. 좀 더 올라가면 거의 100도는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냉각수 온도를 낮춰주는 정비를 한다. 캡을 바꾸는 겁니다.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폐하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오일입니다. 교환하면서 보약 넣는다고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뭐 공명음, 제가 말씀드린 부밍음, 그것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영상을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며칠 만에 오일을 바꿨답니다. 부밍음, 공명음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엔진 데이터를 보면 압축 편차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흡입 편차도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흡입 편차를 줄여주는 방법이 냉각수 온도를 통해서 흡입 효율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균일하게 실린더로 빨려 들어간 공기가 압축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압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엔진 오일이 불량이면 밸브 리크입니다. 누설이 되면 압축 불량에 의해서 또다시 점화 불량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도 바꿔야 돼요. 계측기를 통해서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된다는 조건까지는 접근했고요. 만일에 엔진 오일을 체크했을 때 엔진 오일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클리닝을 한 다음에 엔진 오일을 넣어드려야 돼요. 점화장치는 바꾸셨다고 하는데 플러그 갭이 안 맞습니다. 플러그 갭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차를 가지고 계시다. 의자에 앉았을 때 서 있으면 툭툭툭툭 친다. 그런 현상이 있으면 거의 다 지금 말씀드린 냉각수 오일 스파크 플러그 갭 3가지 정비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오일 속에 까칠까칠한 거, 그게 없으면 단순하게 오일만 교환해도 되고요. HLA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유막은 강하면서 점도는 낮은 오일을 넣어서 이 자동차가 정상적인 성능을 낼 수 있고요. 설명드린 대로 정비를 해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글쎄, 지금 예상은 2박 3일 될지 1박 2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윤활장치 클리닝 과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박 2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개 말씀드리고요. 혹시 작업 도중에 좀 특이한 게 있으면 엔딩 후에 추가로 작업 과정은 소개를 할 것이고요. 징그럽다,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왜? 모두가 다 냉각수와 오일 점화장치 이 3가지 범위 내에서 정비가 해결이 돼요. 사실은 정비 마친 차가 있는데 P2096이 떴어요. 촉매 이후에 연료 트림에 문제가 있다. 공연비 희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촉매 이후니까 센서 2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P2096이 떴을 때 촉매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엉뚱한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동차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부품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을 빼앗아갈 뿐이지 자동차 정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나들이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화창한 봄날, 꽃 피는 계절, 새가 우는 계절, 새가 노래하는 그런 산으로 들로 나가셔야 할 시기에 여러분 자동차가 건강하게 활주할 수 있으면, 또 저렴하게 연료를 먹을 수 있으면 정비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차를 타든 중고차를 타든 자동차 성능은 여러분의 기분을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 위에다가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제 손에서도 진동이 옵니다. 시트 쪽에서 힙으로 진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품을 바꿔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신 이 선생님한테 감사함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혹시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억하세요? 오일이 부족해요. 오일 이 거품에 대한 얘기에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 냉각수하고 클리닝유 넣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기 화면이에요. 엔진 회전수 한번 보세요. 이거 680 나오죠. 이게 지금 오일의 영향이에요.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점화식이 보이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연료 분사 시간. ETC 모터 듀티라고 보입니까? 마이너스 7.0, 14점 몇 프로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죠. 공기량 값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스캐너를 계속 보면서 차 상태가 좋아졌나 나빠졌나를 보려면 공회전 상태로 걸어놔야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면 또 가서 엑셀 페달 몇 번 밟았다
왔다 놨다 하고 기다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어놓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차 막힐 때는 충분히 넣어서 갖다 막히세요. 기름 다 넣었더니 꺼져 있고요. 연료 메터는 저만큼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과자값을 투자했던 자동차입니다. 오일 다시 바꿨고요. 그래도 공지름, 부모명음이 생겨서 들어왔던 자동차인데 많은 것들을 정비했다는 것을 정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글쎄요, 과자값 나름이겠죠. 저는 상표가 들어가는 거는 안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상품이 뭐였는지 방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회전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서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상태 좋고요. RPM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변하고 있습니다. 요구 RPM이 710이었습니다. 720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박 3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엔진 내부가 과자값이 코팅이 되는 통에 제거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과자값으로 자동차 엔진 성능이 확 바뀐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나름이겠지만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믿었다가 손해를 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에서 설명해드린 내용 잘 보셨죠? 오일을 바꾸고 나서부터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넣었던 과자값을 포함해서 좋은 오일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던 오일까지 다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공진음인가 그게 사라졌답니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유튜브 검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과자값 치고는 너무나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몇 푼 안 된다는 과자값으로 자동차 엔진을 손상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표현대로 제가 제시하는 거 있었죠. 가솔린 차니까 냉각수 첫째, 둘째, 엔진오일, 셋째가 점화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비가 잘 되면 좋은 경유나 가솔린 사용했을 때 평생 과자값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자값을 투자하기 이전에 과자값을 버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인데 RPM 안정되어 있고요. 핸들 잡고 있으면 진동 없어졌습니다. 승차석, 엉덩이를 때리는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통신해주는 내용을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를 보면서 또다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캐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화시기 변동폭, 분사량, 그리고 노킹 조정 1, 2에서 노킹 값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정비 작업 과정을 일일이 소개는 안 했지만 무엇을 정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나와서 엄석평택 구간 지금 주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속도가 77km. 이때 각종 데이터들을 보고 있고요. 엑셀 페달을 놓았을 때 지금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엑셀을 밟은 거고요. 연료 분사와 점화 타이밍의 변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공기량 센서나 차속 센서, 또 ETC 모터 듀티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캠 실제 위치, 요구 위치 이게 나오죠. 아주 연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축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막히는 구간만 주로 다니는 자동차가 돼서 뒤로 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자값으로 지출했던 그것들이 밸브 리크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밸브 리크가 잡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몇 시간 걸려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던데 안 그렇고요. 또 좀 달려줘야 됩니다 했더니 평상시에는 60, 70 다니다가 100km까지 달렸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달리라는 얘기는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하라는 뜻이고요.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을 주행하라는 뜻이지 일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서 차가 개선될 정도로 물렁쇠로 된 밸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점도가 높아서 밸브 리크가 생겼을 때는 정상적으로 기밀 유지를 하는 조건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몇 시간 이런 단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동차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는 쓸데없는 곳에 투자를 안 하실 것 같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곳, 그런 데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할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을 파이널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지금 엔드머플러 쪽으로 나가는 곳에서 배합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배기량을 향상시킨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주행 구간입니다. 주로 막히는 구간 30km, 50km, 20km 이렇게 막히는 구간만 다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배기 압력을 다운시켜서 가속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까,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정말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상태인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씀해 주시면 배합 다운 정비를 해서 자동차 성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합을 줄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차량마다 배합을 다운시키는 수 있는 차가 있고요, 다운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권영호를 찾아오신다면 내 차도 배합을 다운시켜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시면 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 구독자님 항상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물러갑니다.